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는, 자, 네 가지 주제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적으로, HTTP,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에 3티어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지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HTML, CSS를 오늘 하루에 다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HTML, CSS를 학습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하는 차원으로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나면 실습 환경이 실습을 해봐야지 되니까 그 실습 환경도 좀 소개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HTTP란 뭔가 하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하이퍼라는 것은 링크를 가지는 문서랍니다. 링크를 가지는 또는 링크와 같은 말이 레퍼런스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즉 문서 안에 이 다른 문서를 링크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문서를 와 연결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텍스트 링크를 가지는 텍스트를 전달하는 프로토콜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HTTP라고 합니다. 그럼 월드와이드 웹은 뭐냐? WWW는 그러면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HTTP 통신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즉 인터넷 자체를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문서 간에 링크를 주고받고 링크를 한다는 것은 리퀘스트를 한다는 것이고 서버에서 리스판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HTTP 통신 그 자체를 월드와이드 웹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은 이 요청과 HTTP 요청과 응답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네이버, 구글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URL을 친다는 것은 서버에 요청을 한 것이고 서버에 요청한 결과물을 받아서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월드와이드 웹 통신 이미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또는 프로그램, 기타 기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클라이언트 중에서 우리는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임 보면 게임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죠. 게임 프로그램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여러분들 서버가 락이 걸렸다, 좀 느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는 게임 서버에서 날라오고 여러분들 PC에 설치된 게임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팀원들 간에 여러분들 그죠? 게임을 할 때 팀원 멤버가 있으면 멤버 1, 멤버 2가 있는데 우리가 이 멤버 1과 멤버 2가 대화를 할 때는 이 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게임 프로그램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PC의 브라우저도 될 수 있지만 모바일에 있는 브라우저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때 기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기가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 서버와의 통신은 HTTP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 알겠죠? 그래서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통신이 돼야죠. 그래서 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뭐 랩탑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탭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공통적으로 이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를 하고 서버는 리스판스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리퀘스트에 따라서 서버는 반응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리퀘스트를 어떻게 해요? URL을 우리가 받죠. 가장 기본적인 게 URL이잖아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할 때 데이터도 우리가 보낼 수 있죠. 맞나요? 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서 글을 써요. 뭐 제목, 글 내용, 그 다음에 전달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죠? 우리가 전달하는 순간 그 서버에 URL도 보내게 되고 그죠? 목적지 그 다음에 그 같이 보낼 때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서버가 이 URL을 보고 이 URL 주소가 어딘가 보고 그죠? 이 주소는 어떤 역할을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게 할당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처리한 다음에 했으면 했다라고 응답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리스판스.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좀 이따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이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3티어 아키텍처. 3티어 아키텍처인데, 자, 일단 웹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는요, 첫 번째로 일단 URL을 확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URL을 확인하고 여기서 프론트엔드고 그 다음에 여기서 URL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돼요. 어플리케이션 서버 톰캣 여러분들 들어봤죠? 톰캣 그 다음에 서블릿 톰캣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서블릿 또는 요즘에는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스프링 뭐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곳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지금 톰캣 안에는 여러분들 웹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프링으로 만든 것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버를 어플리케이션 서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웹 서버의 역할은 단지 리퀘스트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한 URL 처리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데이터와 관련된 역할은 DBMS가 하죠. 데이터베이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긴 한데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쿼리 SQL을 날리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때 그래서 결과를 리절트 셋으로 우리가 받아와서 여기서 뷰를 MVC 모델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주소를 받아와서 그 다음에 필요시 데이터를 가져오죠. 이렇게 보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와서 뷰로 보냅니다. 뷰로 보내서 컨트롤러가 리스판스 해줍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마 이 구조는 여러분들 스프링 수업 시간에 아마 명확하게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DAO나 DTO 얘기 개념이 나오고요. SQL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어떤 주소를 리퀘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 접근이 필요하게 되면 DB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SQL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오고 그 결과를 리스판스 해주는 거죠. 철저하게 또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MVC 모델은 데이터를 의미해요. 데이터. 그 다음에 뷰는 보여주는 거죠.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처음에 들어오는 URL 처리를 하는 겁니다. URL 통제를 해주는 거죠. 프론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는 DBMS는 데이터만 관리하는 거죠. SQL. 자, Node.js를 배워도 이런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이 구조 안에서 다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HTML 요청과 응답. 자, 보면은,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HTTP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어디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응답 결과를 브라우저로 보내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응답을 받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실제로 시스템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브라우저는 HTML 페이지를 먼저 요청해요. 그럼 서버는 HTML 파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순서는 CSS 파일을 보내요.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오고, 자바스크립트를 코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마지막에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순식간에 데이터가 이게 빨리 날라오니까, 데이터가 전달되니까 그런데, 참 이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HTML은 구조를 얘기한댔어요. 데이터 구조, 정보를 담는 구조. 일단 틀을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스타일 적용해요. 그 다음에 CSS 적용하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세팅이 다 되면 구조와 스타일이 준비되면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1번 HTML 세팅 구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해 놓는다.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온다. 자,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세팅이 됐으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데이터. 이렇게. 자, 왜냐 이렇게 보면 데이터 용량의 문제도 있어요. 잘 보세요. HTML 용량은 상당히 HTML과 CSS 용량은 그냥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죠?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데이터 용량과 기능을 보면 이렇게 순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구조로부터 템플릿을 먼저 준비해 놓고 디자인을 스타일을 입히고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이제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요게 있는데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요.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웹브라우저하고 데이터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예요. 내장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수정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HTTP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토콜하고 같이 많이 사용된대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거 뭔가 하면 여러분들 데이터 내가 그 웹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보는 중간에 서버에서 그 페이지가 관련된 정보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서버는 이미 정보가 변경됐는데 나는 프론트엔드는 변경이 안 맞잖아요. 싱크가 안 맞나 하죠.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HR이라는 친구는 서버가 변경된 것을 알고 화면을 리프레시 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해요. 네. 그거는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페이지를 리로딩 하지 않아도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대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게임 서버에 들어갔을 때 이거 막 리프레시 하는 거 기능 쓴 적이 있죠. 서버에 있는 정보가 업데이트 됐으면 나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계속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정보의 최신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웹 브라우저도 똑같아요. 웹 브라우저에서도 서버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리로딩을 하는데 이 XHR을 이용하면 그 리로딩을 하지 않아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고 정보도 일관성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서버에 보낸다 이렇게 됩니다. 웹 브라우저가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백엔드에서 프로세스가 돌아와서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제 이 XHR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HTTP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 동작 자체는 HTTP 리퀘스트 리스판스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URL을 다시 입력하고 엔터를 넣지 않아도 릴로딩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온다는 겁니다. 네,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HTTP 리퀘스트 리스판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3티어 모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보았고 이제 앞으로 HTML, CSS에 대한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 그러려면 일단 실습이 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황도 좀 알고 싶고 어떤 학생들은 아주 유창하게 그 HTML, CSS를 다룰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직 좀 다 예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에 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근데 PC에다가 툴을 깔아서 실습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에러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좀 실습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과제도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jsbin.com이라는 아주 훌륭한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jsbin.com을 우리 실습 환경으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jsbin은 뭔가 하면은 그 웹 언어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하기 위한 도구래요. 실험. PC에 여러분들 그 설치 도구들을 깔지 않고 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거를 해서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서 jsbin.com 에서 들어가면 이게 뜹니다. 창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HTML 실습 타이틀 넣고 H1 이렇게 하면 뜨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CS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우리가 넣을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고 콘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을 해서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도 할 수 있어요. 이 공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HTML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고 나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실습들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HTML 실습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것을 결과도 이렇게 공유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이 URL을 팀원들 간에 공유를 하면 우리가 서로 에디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습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HTML. 눈으로 시각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HTML, CSS 그 과제를 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 웹브라우저에서 실습을 하고 또 동료들, 팀원들끼리 코드를 공유해서 서로 코드를 업그레이드 해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발표 자료도 여러분들 동료와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 할 것인가를 같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코딩도 내가 좀 잘하면 부족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또 부족한 학생은 좀 잘하는 학생한테 부탁을 해서 좀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 역량을 높이고 이렇게 함께 발전해 가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팀으로 협업을 해서 하도록 제가 가이드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 여기에 있는 학생들, 우리 반 지금 노드제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는 이 jsbin.com에 가서 계정을 만들고 지금 계정을 만들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의 코드를 공유하기 바랍니다. 네, 코드. 그래서 페이지 내용을 만드세요. 자기 이름, 학번, 그 다음에 학번도 넣으세요. 여기. 저는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2학년 학번 뭐 누구입니다 하고 그 페이지에 공유 링크를 제가 엑셀 파일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저장해 주세요. 이름하고 엑셀 파일. 그죠? 그 다음에 팀원들 간에 소스 코드 링크 공유한 다음에 그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HTML은 뭐라고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했습니다.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뭐라고? 링크를 가지는 정보. 그죠? 링크를 포함한 텍스트를 마크업, 표기해주는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스트럭처, 구조를 정의한다 그래요. 웹페이지의 구조를 정의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표준입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뭐? 어떤 브라우저든 이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죠. 지금 브라우저가 뭐 크롬도 있고 뭐 사파리도 있고 뭐 익스플로러도 있고 뭐 많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HTML은 표준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브라우저에서도 작동하는 거죠. 자, 표준, SQL도 표준이 있어요. 그죠?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잖아요. 이것도 표준이에요. 그래서 뭐 MySQL이 됐든 뭐 포스트그레스가 됐든 그 다음에 오라클이 됐든 SQL 어떤 DBMS도 동일한 SQL 표준을 씁니다. 그래서 SQL을 만들어 놓으면 뭐 DBMS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HTML 엘리먼트는 HTML 페이지의 구성 단위다. 그러니까 HTML은 뭐라고요? HTML은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엘리먼트. 엘리먼트는 뭐냐? 태그로 표현한대요. 좀 전에 봤죠? H1.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HTML 엘리먼트 보면 HTML 엘리먼트는 태그로 시작해서 태그로 끝나며 중간에 컨텐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그로 시작해서 태그로 끝나고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H 태그는 헤딩, 표제를 얘기하고 P 태그는 패러그래프를 표현하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TML 엘리먼트는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속성. 그래서 속성은 뭐? 엘리먼트의 부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요. 부가 정보. 자, 그 다음에 속성은 이름과 값의 쌍으로 이른다. 캐릭터 셋은 UTF-8이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것도 엘리먼트고 이것도 엘리먼트, HTML 문서를 시작하겠다라고 정의하는 엘리먼트고 메타라는 엘리먼트고 타이틀이라는 엘리먼트고 바디라는 엘리먼트고 그죠? 그 다음에 헤딩 H1이라는 엘리먼트고 이렇게 되는 거죠. P라는 엘리먼트 이렇게.
이게 다 이해되죠? 근데 이 엘리먼트에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속성. 자, 객체 지향에서 배웠잖아요. 객체는 항상 뭐 중간에 속성이 있고 행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성에는 값이 있잖아요. 성별, 나이 이런 속성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다면 그 다음에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 그죠? 그 속성 값입니다. 이 태그에 대한 속성. 나이, 사람에 대한 속성이 어떤 게 있나요? 나이도 있고 사람에 대한 속성, 나이, 뭐 성별, 그죠? 그 다음에 뭐 출생지 이런 것들이 속성이잖아요. 출생지, 사람이라면. 자, 엘리먼트도 이러한 속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객체 지향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나오는데 어쨌든 나중에 설명을 또 하고요. 그래서 이 속성이 있다. 속성은 뭐라고요? 쌍으로 이름과 값의 쌍으로 된다. 이름에는 뭐 김태경, 성별은 뭐 남, 이런 식으로 쌍으로 이루어졌죠. 이름과 value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character set, 이 문서에서 다루는 문자셋은 UTF-8이다. 이런 식으로 속성을 가집니다.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엘리먼트마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HTML 문서는 어쨌든 독 타입 HTML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난다. 그 다음에 body의 내용은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안 써도 브라우저는요, HTML이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날라오는 데이터를 HTML로 인식하기 때문에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HTML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HTML이라는 태그로 반드시 끝나야 되고, 여기는 헤드에는 이 문서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메타데이터란 말이 어렵잖아요. 즉, 이 문서에 대한 정보, 보이지 않지만 관리되어야 하는 정보, 관리되는 정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제목, 이 페이지 내용 안에는 어디에도 우리 이거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언어, 이 문서에 포함된 언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문서에서 뭐 포함되는 스타일 시트, CSS,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그 웹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이 바디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디 안의 내용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그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H1, 이 헤딩이라는 말은 표제예요. 표제. 그래서 중요한 어떤 타이틀을 얘기할 때 H 태그를 씁니다. 그래서 H1은 큰 태그에서 이제 작은 태그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좀 이따 실수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패러그랩 많이 쓰는 거예요. 패러그랩. 그래서 H2하고 패러그랩이라고 하면 문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문단. 그 다음에 링크 중요하죠. 자, 링크를 걸어주는 태그가 A 태그가 되겠습니다. A 태그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태그로 우리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 태그 안에는 속성을 넣을 수가 있는데, 소스 파일은 src, 그 다음에 그림 설명은 alt, 그 다음에 그림의 높이와 넓이를 위해서 width, height라는 속성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HTML 딕셔너리에 가면요, 이 각각 태그에 대한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가서 HTML 딕셔너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버튼 태그. 우리가 뭔가 데이터,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뭔가 이렇게 버튼을 만들잖아요. 전송하면 보낼 수 있을 때 보이는 이런 버튼을, 이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도 만들어 줄 수 있죠. 근데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데 순서가 없는 것과 있는 것, 순서를 보여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템은 공통적으로 리스트라는 li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로 시작을 해서 행은 tr, 그 다음에 헤더는 th, 그 다음에 셀은 td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입니다. 테이블로 시작을 해서 tr, 한 행이 생겼죠? 한 행에는 3개의 셀이 나왔어요. 행, 셀. 근데 th니까 헤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에서 제목, 표의 그 셀의 제목, 그죠? 그 다음에 first name, last name,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은요, td,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3개. 그 다음에, tr, 또 세 번째 행이죠. 그래서 이브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HTML을요, 정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보여주고 끝내면 좋은데,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 HTML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프로그래밍으로. 그때 사용하는 개념들이 이 id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onClick이라든가, onMouseOver라든가, 이런 이제 속성들을 각 태그에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많이 씁니다. 클래스. 이거는 CSS에서 많이 씁니다. CSS요. 좀 이따 우리 실습할 때도. 그 다음에 onClick, 그 다음에 onMouseOver,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ID, 뭐 데이터 ID,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컨트롤 할 때 쓰는 겁니다. 스타일, 이것도 CSS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태그에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속성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HTML에서 HTML 태그가 상당히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왔어요. 인터넷. 아니, HTML 태그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거? 사용되는 거, 그 월드와이드 웹에서 HTML 그 문서를 다 가져와서 끄집어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HTML은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헤드, 바디, 뭐 타이틀, 이런 거는 뭐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고. 근데 디비전부터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태그가 제일 많이 사용된대요. 11개 태그.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 11개의 태그에 대해서만 조금 우리가 좀 리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내가 리뷰를 해도 여러분들이 100%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고 너무 쉬워서 또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줄 텐데 첫 번째 과제는 뭐였어요? JSB 내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간단한 소개글을 소개를 하는 HTML 페이지를 문서를 만들고 그걸 공유하는 게 과제였다면, 두 번째 과제는 뭔가 하면 팀별로 같이 자 11개의 태그를
태그에 대해서 설명과 예제를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설명, div가 뭐고,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만들고, 예제를 만드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예제. 아시겠죠? 이거는 팀당 하나입니다. 팀당 한 개. 좀 전에 JSBN에 가서 여러분들 계정을 만들고 실습 자기 개인 소개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태그 11개에 대해서 설명과 예제를 넣는 그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은 팀당 하나 만들면 되고요. 같이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CSS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CSS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그게 뭔가 박스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박스 모델. 어떤 학생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박스 모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보더, 패딩, 마진에 대해서 이것이 뭔지 예제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즉, 자, HTML 태그 11개 하고 박스 모델에 대한 설명과 예제. 그죠? 해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영상이 좀 길어져 가지고 일단 조금 끊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30분 넘었으니까, 자, 영상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